되게 긴데 그 안에 같은 걸 넣어두기도 해요. 안녕하세요, 키도입니다. 오늘은 카우치서핑 두 번째 영상인데요, 전편에 카우치서핑이 어떤 건지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번 약간 실전편 느낌으로 카우치서핑의 노하우에 대해서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카우치서핑을 하기 전에 알고 있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전편에서 장점으로 숙박비를 아낄 수 있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but 완전한 공짜는 없습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고 공짜로 잠만 자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 현지인 집에서 묵으면서 문화 교류도 하고 이런저런 인연을 만드는 게 목적인데, 단순히 숙박만을 목적으로 한다면은 그냥 돈 더 내고 호스텔 가세요. 마음 편하게 눈치 안 보고 자는 게 낫지. 그 몇 푼 아끼려고 남의 집에서 눈치 보면서 카우치서핑 하는 거는 저는 진짜 비추천입니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서 되게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현지인이랑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카우치서핑의 묘미지, 단순히 숙박을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카우치서핑을 하기 전에 미리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운이 좋게 카우치서핑에 초대를 받았어요. 리퀘스트를 보냈는데 수락을 해주거나 아니면 호스트가 이때 잘 올래? 라고 초대를 했다면은 손님으로 가는 것만큼 간단한 선물을 사가는 것도 좋겠죠? 한국적인 기념품을 사서 선물을 하면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책갈피, 배지, 부채 이런 거는 솔직히 부피도 얼마 안 크고 되게 한국적인 문양이 들어가거나 캐릭터 이런 게 들어가면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받았을 때도 반응들이 괜찮았어요. 뭐 필수까지는 아니고 가벼운 성의 표시랄까요? 아무래도 손님으로 가는 거니까 간단하게 성의를 표시를 하는 거죠. 아니면 간단하게 식당에서 식사나 음료를 대접해도 되는데 더치페이 문화가 워낙 발달한 곳이어서 그런지 그런 걸 받으려고 하질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더라도 제가 영국에서는 이제 새해를 맞이하기도 할 예정이었고 첫 목적지이기도 해서 짐 부담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떡국떡을 챙겨서 영국 가서 마트에서 장을 보고 1월 1일에 떡국을 직접 끓여서 같이 먹은 적도 있었거든요. 장을 봐서 간단하게 요리를 해 먹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 우리나라의 캐주얼한 요리다 이런 식으로 호스트에게도 처음 먹어본 음식일 수 있으니까요. 이게 문화 교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알았으니 본격적으로 카우치서핑을 시도를 해봐야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프로필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생명부지의 여행자에게 자신의 집을 공유해주는 호스트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재워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뭘 볼까요? 얼굴? 아니죠. 카우치서핑이 틴더도 아니고 아마 제일 먼저 자기소개가 적힌 프로필을 볼 거예요. 프로필이 대충 적혀있거나 이상하다면은 당연히 그 요청은 거절을 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프로필을 얼마나 성심성의껏 작성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봐요. 자기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어야겠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프로필을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구글 번역기 요새 번역 잘 해주니까 번역기 힘을 빌려서라도 꼭 영어를 잘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영어를 쓰는 호스트들이 많으니까 영어를 잘하면 좋긴 하겠죠? 호스트와 의사소통이 안 되면은 갑갑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든 호스트가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 호스트 프로필 보면은 어떤 언어에 유창하고 뭐 어떤 언어는 조금 할 수 있고 그런 거를 표시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걸 보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언어를 구사하는 호스트를 골라서 그 호스트에게 리퀘스트를 보내도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워주는 사람을 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고자 하는 지역을 검색해서 프로필에 업세팅 게스트라고 해서 이제 게스트를 받을 수 있다고 표시되어 있는 호스트에게 직접 리퀘스트를 보내는 방법, 그리고 이제 게스트가 그 해당 지역에 요청 글을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뭐 언제 가고 하고 싶은 말도 적고 그렇게 공고를 내놓으면은 그거를 보고 이제 호스트가 나 그때 되는데 재워줄게 이렇게 연락 오기를 기다리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뒤에 방법은 성공률이 조금 낮고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또 제가 처음으로 카우치서핑을 할 때는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게 있었어요. 재수없게 이상한 사이코패스 같은 호스트 만나가지고 막 자고 있는데 전기톱으로 막 온몸 절단되고 막 살해당. 네, 맞아요. 영화를 너무 많이 봤죠. 실제로 안 좋은 경험을 한 사람도 있을 테고 그래서 더더욱 조심스럽기도 했는데요, 카우치서핑에는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 레퍼런스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쉽게 후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레퍼런스를 카우치서핑 사이트에 가서 보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From Surfer, 내가 서퍼에게 받은 후기, From Host, 호스트에게 받은 후기, 또 Personal에서 뭐 친구와 같이
숙박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은 상대에게서 받은 레퍼런스, 이렇게 세 종류가 있거든요. 이러한 레퍼런스를 잘 읽어보면은 그 호스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서퍼나 호스트들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써주는 거니까요. 되게 형식적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나빴다면은 네거티브한 레퍼런스를 받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레퍼런스를 잘 골라서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보통 이제 포지티브한 레퍼런스가 많으면은 믿을만한 호스트겠죠? 후기를 읽고 호스트를 판단하는 건 본인의 몫입니다. 암만 포지티브한 레퍼런스가 수백 개, 수천 개 달려있지만 본인이 가서 본인이랑 안 맞은 호스트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해도 앞에서 말했던 사이코패스 같은 호스트는 아니라는 거죠. 레퍼런스가 수백 개 달려있으면, 네거티브한 레퍼런스가 수백 개가 아닌 이상. 역으로 생각해보면 호스트 입장에서도 아무한테나 자신의 집 공간을 내어주진 않을 거란 말이죠. 이제 그 사람들도 이제 프로필도 보겠지만 레퍼런스도 확인을 할 거란 말이에요. 카우치서핑을 하게 되면은 본인의 레퍼런스도 하나씩 차곡차곡 쌓일 텐데, 그러니까 네거티브 레퍼런스를 받지 않도록 카우치서핑을 할 때 행동을 잘해야겠죠. 이런 이제 레퍼런스가 쌓이면은 아마 카우치서핑을 구하기는 점점 더 쉬워질 거예요.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는 사람이 인증을 받은 횟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레퍼런스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카우치서핑을 하는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퍼스널 레퍼런스라도 받아놓는 게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다음으로 기본적인 걸 다 했으니까 제일 중요한 리퀘스트를 보내야겠죠. 처음에는 그 호스트들을 찾아서 리퀘스트를 보낼 때 일일이 영어로 써야 되잖아요. 귀찮아가지고 되게 포괄적인 리퀘스트 문구를 써서 앞에 이름만 바꿔서 보내기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아마 호스트가 수락할 확률은 낮을 거예요. 왜냐면은 누가 봐도 복사 붙여넣기, 컨트롤 CV 한 것처럼 리퀘스트가 특징이 없으니까. 또 이제 호스트 입장에서, 항상 호스트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생각하기 편할 거예요. 내가 이날 게스트를 서퍼를 이제 재워줄 수 있어. 근데 동시에 두 명한테 리퀘스트가 왔어요. 하나는 나는 누구누구고 몇 월 며칠에 거기 여행 갈 건데 나는 여행을 좋아하고 노래 듣는 것도 좋아해. 혹시 그때 재워줄 수 있으면 연락해줘. 안녕. 이렇게 온 리퀘스트가 있고, 또 하나는 난 누구누구고 몇 월 며칠에 네가 사는 곳에 방문할 계획이야. 아참 너 프로필 보니까 어디 갔다 왔더라? 나도 거기 갔다 와봤는데 되게 좋더라. 아니면은 나도 거기 가고 싶었는데 거기 어때?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거나, 또 취미 같은 게 적어놨다면은 너 저거 좋아하네? 나도 그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식으로 리퀘스트를 보낸다면은 당연히 호스트 입장에서는 두 번째 리퀘스트를 컨펌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왜냐면 얘가 적어도 내 프로필을 열심히 읽었다는 거는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진짜 보면은 프로필마저 읽지 않고 무더기로 리퀘스트 보내는 게스트들이 진짜 많대요. 어떤 호스트들은 프로필이 되게 긴데 그 안에 비밀 코드 같은 걸 넣어두게 돼요. 저도 몇 번 겪었거든요. 비밀 코드 같은 거는 단어가 될 수도 있고 문장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비밀 코드를 리퀘스트 보낼 때 가장 첫 줄에 넣어서 보내라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해라라고 프로필에 명시를 해두거든요. 진짜 귀찮아서 그러니까 진짜 안 그러는 걸 추천을 하지만, 진짜 시간이 없어서거나 진짜 귀찮아가지고 컨트롤 CVR 리퀘스트를 보내더라도 상대방의 프로필은 대충이나마 훑어보고 비밀 코드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확인을 하고 조금 수정을 해서 리퀘스트를 보내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컨트롤 CV 리퀘스트 보낼 때는 당장 오늘, 내일 잘 곳이 갑자기 없어.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죠. 최대한 많이 보내서 한 명이라도 컨펌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리퀘스트를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인 경우가 호스트를 찾기가 더 쉬워요. 아무래도 호스트가 게스트에게 내어주는 공간이 그렇게 넓지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두 명을 받기에는 좁거나 불편해할 것 같아서 한 명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래서 이제 혼자 배낭여행을 할 때 카우치서핑을 이용하면은 쉽게 호스트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앞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하자면은 5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이제 프로필은 자세하게 성심성의껏 작성을 해야 된다. 두 번째, 호스트를 구할 때 레퍼런스를 읽어보고, 또 본인도 레퍼런스가 없으면은 친구한테라도 써달라고 해서 적어도 한 개라도는 만들어 놓자. 세 번째, 호스트의 프로필은 적어도 한 번은 읽어보는 걸 추천을 해요. 비밀 코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번째는 이제 리퀘스트를 보낼 때 복사 붙여넣기 해서 컨트롤 CV 리퀘스트를 보내기보다는 한 명씩
좀 적게 보내더라도 진정성을 담아서 한 명에게 맞춤형 리퀘스트를 보내는 게 더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자인 경우가 호스트를 구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이렇게 5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묵었던 곳의 호스트들을 추천해 드릴 수는 없어요. 본인과 맞는 호스트를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검색해보면 진짜 수백 명의 호스트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프로필을 열심히 읽어보시고 좋은 친구를 만들어서 특별한 여행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즐겁고 안전한 여행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